오늘 한 발언을 보면 마치 자신이 변호사 출신임을 자랑하듯이 빵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추경이 민생이다. 지금이든 뭐든 하자. 라고 하며 본인이 대장동에서 얻은 돈은 매우 귀하다는 듯 눈먼 세금은 자신 돈이 아니니 추경으로 모든 세금을 마구 뿌려버리자고 말한 것처럼 해석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추경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장병들의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잘 먹어야 잘 싸운다 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병사들의 급식 단가가 동결되었다며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급식 단가를 동결한 것은 사실상 급식비를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간식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마저 줄였고 초급 간부들의 수당도 삭감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잘 먹어야 잘 싸운다 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현재 군대에 대한 지원과 복지 문제를 두고 정치적 논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발언자는 군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군인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나은 여건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그는 군대가 군대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복지 단체처럼 과도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보이는 옛날 군대 vs 지금 군대 논쟁에서 나오는 관점으로 군 복지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군대의 정체성과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측은 병사들의 복지를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요금 부담 완화와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군 복지가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현대 군인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군대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한편에서는 군대가 어느 정도의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고수하며 과도한 복지 확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춰 군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두 입장은 서로 상충하는 지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대의 효율성과 사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과 관련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예비군 훈련이 직장인들에게 일종의 법적인 휴식처럼 느껴진다며 훈련 기간을 줄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며 동원 훈련을 일종의 회사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여겼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동원 훈련 중 나오는 군대 식사를 미식가처럼 평가하는 여유로움을 묘사하며 훈련이 오히려 즐거운 시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발언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군대가 점차 약해지고 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풀리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군대의 본질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군대가 더 이상 과거처럼 엄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사들 간의 계급에 대한 존중이 예전만 못하고 병사들 간의 대화가 지나치게 자유로워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군대와 예비군 훈련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 차이입니다. 발언자는 군대와 훈련이 어느 정도의 규율과 엄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재의 변화는 그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발언은 군대와 예비군 훈련 관련 정책 그리고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 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현재 군대가 후임을 괴롭히지 않고 더 이상 엄격하지 않다고 말하며
이러한 현대 군대의 변화가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군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물가 수준에 맞춰 동원 훈련 보상비를 인상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이는 민주당과 여당이 약속한 것이지만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정치인들이 세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가 세금을 이용해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는 정치인의 실력보다는 국가 자원을 남용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눈먼 나라 돈으로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방식을 비난하면서 이러한 방식이 매우 편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발언은 현재 정치적 상황과 국가 재정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문재인 정부가 연이은 추경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현금을 남발했고 그 결과로 나라의 경제가 악화되었으며 400조 원 이상의 빚만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조차 추경을 하고 싶어도 국가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연금까지 손댔지만 더 이상 세금을 거둘 곳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발언자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및 최상병 특검을 통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그들이 궁지에 몰렸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급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들의 정치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민심과 양심에 따라 가결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본부를 설치하며 이와 관련된 비리와 국정농단을 규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권력이 민심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논란을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그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다 보수 세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역사에서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사례들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했으며 이는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씨의 비리에 대한 공격을 먼저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점을 비판합니다. 발언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의 측근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민심을 놓쳤고 결과적으로 언론은 이러한 흐름을 보도함으로써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특검이 부결되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동훈 장관이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주변 간신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민은 이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